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한 입주민의 갑질 사건이 또 터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아파트 입구 차단봉을 늦게 열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피해자 직접 연결해 보고요. 이어서 직장갑질 119 최혜인 노무사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피해 경비원 인터뷰는 사전에 제작진의 녹음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직접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날에 저희가 08시 중환조라서 아침에 교대를 하자마자 이제 지금 제가 기재할 게 있어서 데스크에서 기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몇 번 났어요. 부릉부릉 소리가 나서 곧바로 창문 열고 게이트를 열어드렸는데 이분이 가해자 입장은 오토바이를 프리세트 시키라고 몇 번을 얘기해왔는데 왜 브레이크 밟게 하냐, 들어오다 브레이크 밟고 속도가 줄어들면 본인이 크게 넘어질 수 있다.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들어오자마자 욕설부터 해서 인격 모독, 그 다음에 멱살을 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를 치려고 하시길래 제가 두 팔을 말렸죠. 치지 마시라고 몇 번 말씀드렸고, 그래도 계속 분이 안 풀리시는지 저를 이제 인중 옆에 볼 2대하고 주먹으로 무릎으로 이 사타구니 낭심 쪽을 가져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물론 제 부사수도 있었는데 둘이는 감당이 안 돼서 제 상급자 대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대리님 올라오셔서 말렸는데도 분이 안 풀리시더라고요, 그분이. 저는 어떻게든지 크게 일이 벌어지는 게 좀 싫고, 저희 또 포항팀에 피해가 오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사과를 좀 원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그쪽 어머니께서는 이제 사과를 하셨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시면서 설득을 해보겠다. 어머니로서는 미안하다. 그러고 나서, 저희 이제 관리소장님하고도 1차 미팅을 했는데, 소장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아드님하고 좀 통화해서 설득을 해보겠다. 근데, 한 3일인가 전에 소장님이 2차 또 부르시길래 가봤더니 설득을 해봐도 이게 마음이 바뀌지 않더라. 아직 사과는 못 받으신 거예요? 네, 2주 동안 저는 최선을 기다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변호사도 선임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다가 그건 또 저희 어머니가 끄고 말리시더라고요. 재판으로 가면은 시간도 많이 뺏기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어머니가 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거는 말리셔서 제가 거기까지는 포기를 했다가. 고소고발은 그럼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법적으로는 좀 안 했고요. 근데 만약 하게 되면 형사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거는 아직 결정한 부분이 아니라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지금 언제 될지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병원 치료도 받으신 거예요? 정신과는 오늘도 제 쉬는 날에 아까도 갔다 왔는데 그거는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 그때 시점에 맞춰서 진단서가 발행이 될 거고요. 치과는 제가 예전부터 잇몸치료를 계속 받아왔거든요. 그 나중에 좀 정리하게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치과를 시간 날 때 한 번 더 가보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런 치료비 부담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죠. 일단 그런 부분보다도 정신적인 게 좀 크다 보니까. 네, 당시에 가해자는 어쨌든지 간에 차단기를 늦게 열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오토바이가 그렇게 프리패스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의 그거는 상식이 안 맞는 행동이죠. 원래는 게이트 앞에서 차량이나 오토바이는 다 속도 줄이는 게 맞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 가해자분이 처음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좀 아껴야 될 것 같아요. 들은 얘기라 또 와전되면은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 가해자분이 입주자 대표의 총무의 아드님이라고 하시는데요. 단체가 그렇게 막강한가요? 그거는 이분 한 분만의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이제 회장님도 계시고 이사님들도 계시는데 5분으로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거든요. 그 분 중에 이제 총무이사직을 맡고 계시는 거죠. 동료분들은 좀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 억울한 경우고 재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제가 결정하는 거에 따르겠지만 주변에서는 많이 안타까워했죠. 마음도 많이 아파해 주시고 또 이렇게 언론 나가고 또 격려도 좀 해주시고 입주자분들도. 다른 주민분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셨어요? 예, 그렇죠. 마찬가지 같은 입장이니까 제가 마지막 희생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보안업뿐만이 아니라 어느 업종에서나 갑과 을의 관계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폭행이나 폭설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피해 경비원 인터뷰였고요. 이어서 직장갑질 119 최인 노무사 연결하겠습니다. 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피해자 이야기 쭉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건?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예. 잊을만 하면 경비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예. 폭행이라는 건 엄연한 범죄고, 특히나 아파트 시설을 경비하는 경비원에 대한 폭행은 다른 입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사건을 살펴보니까 그 폭행을 당한 경비원이 뭐 특별한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원래 이 아파트의 차단봉은 자동 오토로 인식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게 돼 있는데 지금 이 경비원을 폭행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오면은 자신이 지나갈 때는 미리 알아보고 차단봉을 미리 열어놓으라 이런 거잖아요. 이게 무리한 요구인데 이걸 들어주지 않았다고 폭행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 같은데요. 네, 그쵸. 마치 자기가 주인이고 경비 노동자는 노예라고 생각하는 발상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예. 이 가해자가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인데 아직 사건 발생하고 2주가 지났는데 사과조차 없었다고 하거든요. 네. 이거는 아까 뭐 피해자 인터뷰도 들었습니다만은 형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적 처벌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폭행죄에 해당하고요. CCTV 영상이나 진단서 같은 증거들을 준비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고, 예. 폭행죄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과도 안 했다고 하면은 합의할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 그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또 합의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폭행죄는 뭐 합의하면은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은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 치료비에 대한 보상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고소하는 거랑 별개로 또 민사소송 통해서 병원비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예. 또 경비원으로 일하다가 폭행당한 거기 때문에 예.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도 할 수 있어요. 아, 가능합니까? 예. 네, 산재 신청하면 병원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도 받을 수 있고요.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 행포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직장 갑질 119에도 경비원에 대한 갑질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어때요? 이렇게 폭행이나 폭언처럼 심각한 갑질들도 많이 있는데 예. 경비 노동자의 경우에는 주로 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수당 받지 못하는 사례가 특히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연말 연초마다 많이 들어오는 사례인데 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경비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이런 고용불안 때문에 지금처럼 입주민의 갑질 속에서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 이 말씀이네요. 네. 예. 쓰레기를 대신 버려달라거나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준다거나 그런 일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비 노동자들을 그냥 노예처럼 취급하거나 내가 낸 관리비로 월급 받는 사람이다라는 정도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경비 노동자들한테 그런 부당한 대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는 관리비로 당신이 먹고 사는 것이다. 네.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런 행위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권력관계 상에서 발생하는 갑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답답한 노릇이네요. 이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이 우위에 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네네. 갑질이라는 게 어떤 권력관계 하에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하는 행위를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통상적으로 갑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딱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번 사건처럼 반복적이기도 하고 가만히 내비두면 점점 더 수위가 높아지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그냥 쉬쉬하고 있는 게 문제를 더 곪게 만드는 좀 근본적인 원인이지 않나 싶어요. 그 경비원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백화점에서 근무하신다거나 이런 감정 노동자들도 갑질을 많이 당하는 그런 직군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번에는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사법 처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네. 폭행이 없다고 한다면 뭐 언어적 네. 갑질을 한다거나 이런 데는 처벌할 방법이 잘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폭행이나 뭐 예. 모욕 같은 경우에도 형법상 모욕죄라는 게 있기도 하고 명예훼손죄도 있기도 한데 성립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예. 작년에 감정노동자보호법이라는 게 생기기는 했는데 처벌 규정이 있는 건 아니라서 지금 사건처럼 폭행을 당하지 않고는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벌 규정이라든가 또 처벌에 일단 강한 규정이라든가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각종 갑질에 노출되어 있는 경비원들의 불안한 고용 조건, 노무사님도 방금 얘기했는데요.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아파트를 공동주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예. 아파트가 대중적인 생활 공간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 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맺거나 이런 방식으로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지금 문제가 터진 아파트가 강남에 굉장히 비싼 고가의 아파트라고 하던데요. 이 돈 많은 부자가 아니고 좀 마음이 넓은 그런 부자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무사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혜인 노무사였습니다.